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이 9월 3일이잖아요. 그런데 어, 올해 처음으로 날씨가 좀 선선하다고 할까? 좀 이제 좀 더운 바람이 아닌 좀 약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시간이 가니까 별로 안 좋은 건데, 그죠?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는 빨리 졸업하고 싶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에 이어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시기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뭐 대학의 선택이나 또는 자소서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어, 제가 그 뭐지 봐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봐준다고 해서 완전한 문이 닫혔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그 제가 그 어제 얘기했던 그 학생 어젠가 어제 얘기했던 그 자소서 잘 썼다는 역사학과 간다는 학생에게 넌 도대체 어떻게 잘 썼냐 이제 이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놨더니 그 학생에게 메일이 왔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제가 어디 이동 중에 따로 통화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 그 메일이 왔어요. 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시 잘 썼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학생의 답을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쭉 읽었던 것도 확실히 좋았지만 선생님의 자소서 코멘트 영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멘트 이후 자소서를 쓸 때 스펙 나열식보다는 차분하게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쓴 자소서를 보니 꾸준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반수생의 신분으로 도전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녹화 영상 제출로 기준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자소서랑 생기부에 영향이 꺼질 듯 합니다. 이게 완전 컨설팅 세계로 들어올 모양이네. 실제로 이 학생에게 많은 그 후배들이 연락을 하나 봐요. 좀 가르쳐 달라고. 학생부의 기록 방법이나 또는 어, 학생부의 기록 방법이나 뭐 자소서 쓰는 거라든지 자기도 쓰고 있지만 그래도 더 답답한 또 친구들이 있겠죠. 결국은 이제 정보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들의 고3의 자녀들 또는 고3 학생들은 저에게 뭐 직접 보내오면 제가 봐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그래도 이제 확실히 알고 가는 거니까 더 좋은 그죠? 조금 더 안심이 되겠죠. 야? 원서를 넣는 사람 입장에서야 늘상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넣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근데 이 친구 보면 이 학생 보면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했길래 제가 오케이 했더니 페이스북 친구가 되었는데 그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후배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대학교 4년 내내 컨설팅 좀 하겠네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제 댓글에 이렇게 열심히 또 물론 이제 달아주시는 학부모님의 자녀가 있었고, 어젠가 그젠가의 방송의 댓글에 그 아드님이 그분께서 쓰시기도 댓글에 아드님도 뭐 아니었나 2번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헤맨다 그래. 그러니까 헤맨다기보다는 이렇게 앞뒤를 바꿔 써야 되고 뭐 이런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걸릴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오늘 새벽에 보니까 학생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이 뭐야 벌써 다 썼어? 이렇게 하고서 딱 클릭을 했는데 자소서 정말 잘 썼네요. 정말
애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아이인가 봐요. 그 아이. 어, 지난번에도 무슨 상담하고 가가지고는 그 뭐지? 아드님이 정시 공부한다고. 얘 재밌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옆에 있으면 야, 뽀뽀하고 싶다 야. 다행히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애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거였고요. 아 물론 저는 뭐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우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뻤어요. 왜냐면 그 자소서를 쓴 게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야, 걔 그러다가 그 뭐죠? 일론 머스크 같은 거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똘똘했어요. 이 완전 걔 서울대 써야 되겠어요. 그 자소서만 보면 자소서만 보면 걔 서울대 가야 되겠어요. 걔 그냥 대충 대학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뭐 대학을 대충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글이 좋다는 의미는, 글이 뭐 굉장히 매끄럽다거나, 매끄럽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뭐 매우, 예, 적확하게, 겸손하고, 솔직 담백하게 글을 썼고, 실제로 학업 역량이 드러나도록 썼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그게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그 다음에 얘는 뭔데? 아니 그래서 네가 궁금한 게 뭔데? 뭐 이렇게 더 쳐다보고 싶을 그런 학생부로, 그러니까 그런 자소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한두 가지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오늘 전화를 저한테 하라고 제가 메시지를 남겨놨고 전화하겠죠. 매우 똘똘했어요. 걔가 만약에 학생부를 고수등학교 3학년 때 정말로 잘 고쳐져 있다면, 그죠?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에 우리가 서류를 내려고 할 때 실제로 그 학생의 역량을 보거든요. 실제로 저 아이가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까지 가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일반 전형에서. 하지만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일단 전체 내신은 떨어지잖아요. 전체 내신, 왜냐면 뭐 등급이 2.5 등급에서 뭐 1학년 때 등급은 기억이 안 나네요. 2학년 때 등급이 뭐 대충 그 정도였다 그랬고, 저한테 물론 뭐 제가 찾아보면 있긴 있습니다만 자소서가. 그런데 이제 3학년 1학기 때 1.3등급이라 그랬나? 2등급이라 그랬나? 서울 그 자소서 보면 아마 성대에는 그게 그 아이가 원하는 학과가 없다 그래서 성대에는 안 돼. 그렇지만 뭐 성대도 서강대도 그렇고 가능성이 있네요.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고대도 넣는다 그랬으니까 최저 맞추면 합격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서울대 원서를 넣어도 될 만큼의 자소서였다. 그리고 그런 역량이 충분히 보이는,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 애들에 비해서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실력이 내재되어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 물론 이제 뭐 똑같은, 야 내신 모의고사 등급이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래도 아직 수능 하는데 일단 시간이 더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소서 보고 합격을 안 시켜주면 말이 안 됩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성적을 1점 완전 초반대를 찍었잖아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뭐 5등급에서 3등급 갔다거나 물론 그것 자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중위권에서 조금씩 올라간 거랑 중위권이었다가 뭐 갑자기 상으로 간 거는 전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을 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층들은 더 빡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해 갔다는가 어떻게 어떤 천정이라고 하면 천정 같은 것들을 뚫고 올라온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자소서를 보니까 아이가 매우 잘 적었어요. 그런 자소서를 되게 서울대학교 애들 잘 쓰거든요. 근데 그것에 만약에 서울대를 순서별로 뭐 3,200명 뽑는데 3,200명 중에 78%, 80%면 8324, 2,400명. 2,400명, 물론 뭐 연구대 애들 것도 잘 써져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순서로 따지자면 2,400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의 자소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요즘은 뭐 창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걔는 뭐 정말 일론 머스크와 같은 그런 인재로 뽑아주면 우리 대학에서 얘 뽑아주면 혹시 일론 머스크 같은 애처럼 그 애란다.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아주 뛰어난 그렇지만 매우 솔직 담백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감이 없어 보이는 정말로 그 아이의 순수하게 자신을 하나씩 쌓아 올려왔다는 그런 느낌의 학생부여서 그래서 이제 그 애가 이런 말을 보내왔어. 그러니까 그 뭐지? 자소서를 보내오면서 이런 그러니까 말을 써갖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썼다 지운 것만 만자는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써보는 자기소개서라 그런지 제가 보기에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 자기소개서를 보내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땡땡땡 올림. 이렇게 했는데 썼다 지운 것만 만자는 가볍게 넘어가네요. 넘어가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소연이죠. 내가 만자까지도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야 만자 쓰고 그렇게 썼으면 야 너는 천재급이다 야. 그죠? 아니 그런 생각이 아니 예 그런 거예요. 걔가 그 코스모스 책 뭐 엄마가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학교에서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가 알아서 코스모스 책을 한 번 읽고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었다고 한 그 친구인데 두 번 읽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용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에게도 사실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어머니도 이 방송을 자주 들으시고 하시니까 먼저 명문대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명문대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를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너의 급은 위급이니까 밑에 급은 읽지 말고 상위권 것만 집중적으로 읽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뽑아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처럼 이 학생도 그랬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창의력 있게 아니요 연결도 잘했고요. 그저 그 학생이 써놓은 것들 중에 거의 최상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보면 글을 잘 썼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컨설팅을 받았던 것보다 매우 우수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과 이런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것도 결국 학생의 성장이거든요. 물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큰 목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방송을 하는 목적 역시 그 학생의 그 개인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와줄까에 대한,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줄, 또는 대한민국의 정말 그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가장 큽니다. 뭐 여러분이 뭐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고요. 또 이번에 왜 제가 최근에 어플을 만든다는 것 역시도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최근에 이런 뭐라고 하죠? 의대생들의 그 전공의들의 그 진료 거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기에는 가짜 뉴스로 도배로 된 것만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통 가짜 뉴스인데 그것만 믿고 지금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진료 거부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주장을 뭐 받아달라고. 근데 그게 팩트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비판적 사고력이 그렇게 없어서야, 저는 뭐 언제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만, 언제나 나한테 내 앞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가 늘상 팩트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되들어도 되들어라.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뭐 그것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제재나 이런 거 없어요. 계기면 더 이뻐요, 그 사람이. 전공의들이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서울대 뭐 학교 병원장도 뭐 박근혜 정부 때는 연간 700명씩 그 공공의가 필요하다, 공공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사람이라고 그러대요. 어서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 와서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그 데모 앞에 그 뭐죠?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해서야, 저는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벌이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무식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학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역량을 키우는 거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특히 뭐라고 하지? 의대는 물론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인데다가 어떤 의미에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간 의대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딴 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별로 지지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에 비해서 나은 거기 때문에 뭐 지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데도 비판적 사고력이 없다면 그건 뭐 그냥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의 기준, 저의 관점에서만 늘 보려고 하고 있고,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 역시도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관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고, 그 배경 지식을 스스로 탐색해 가서 이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 판단해서 이걸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인 건데, 남들 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던진다, 나도 한다, 뭐 그런 사고방식의 교육이라면 저는 그런 교육을 바꾸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교육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뭐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참 무식이 판치는 세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학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고등학교 나와도 좋다. 제가 BTS
보면 왜 글 써놓은 거 보면 그 가사를 왜 그 친구들이 직접 쓴다는 거잖아요. 뭐 24, 5 뭐 이런 친구들이. 근데 그 가사나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어른들의 이상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꼭 가사를 그렇게 잘 써봤자 그 흥청망청 있자라고 쓰자라고 하는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BTS의 그 멤버들이 매우 멀쩡한 상태의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 학생들이 서울대를 안 갔든 하버드 대학을 안 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역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제가 뭐 이거 무슨 정치적 발언도 아니고요. 저의 기준점은 늘상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탐색을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얘기하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누가 얘기하니까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니까 어떤 박사가 얘기하니까 저 말이 맞을 거야.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매우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설령 매우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왜 그 매우 종교적인 또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들의 의견에 쫓아서 저 말이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해야 돼요. 난 내 주장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고 난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탐색해야 된다. 더 많은 자료를 탐색해서 그것이 실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탐색을 해가야 되는 거죠. 매우 정치적인 입장에서 계속 탐색해 간들 아니면 매우 종교적인 입장에서 계속 탐색해 간들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그동안에 들었던 거 다 배제하고 그냥 자소서 1, 2, 3, 4번을 그냥 읽어만 봐라 라고 했던 의미는 자기 기준의 판단, 자기 기준의 그것을 먼저 세워놓기 위해서 남은 이런 식으로 끌고 왔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자소서를 너무 잘 써왔길래 그 이유도 듣고 싶고 거기에 제가 이제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그것만 좀 더 체크해 보려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랑 통화한다 그랬었고요. 어찌됐건 자소서라고 쓰는 거,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자소서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 자소서를 쓸 때 정말 자소서를 잘 써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매우 큰 성장을 이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제가 지금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만 해서 써보세요라고 했는데 자꾸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자기신의 의견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다 보면 자소서가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매우 어쨌든 넣을 거 넣고 그러니까 그것대로 그냥 자기도 쓰면 돼요. 그것대로 그 느낌대로 그 결대로. 제가 이 기자 훈련 시킬 때 우리 학생 기자단들이 있었거든요. 또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학생 기자단을 우리 에듀진이 같이 운영한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 기자단들이 한 3, 40명 됐나? 4, 50명 됐나? 기억이 안 나네. 몇 년 전에. 근데 그때도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늘상 또는 그 학생들도 있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학생 기자단들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 결대로예요. 그리고 쓰고 싶은 내용 쓰는데 쓰고 싶은 내용을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각을 파헤쳐 보는 거죠. 파헤치고 나서 그것을 쉽게 이야기로 연결시켜지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자소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있는 자소서 1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어떤 의도로 뭐를 가져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으로 가지고도 이렇게 잘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을 제시해 준 거죠. 다음에 이 학생들이 나중에 뭐 대학교 4학년 때 이후에나 대학교 4학년 때 취업하기 위해서 자소서를 쓴다면 또는 뭔가
그 뭐죠? 나중에 이제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자금을 끌고 오기 위해서 뭔가 고민, 어쨌든 그런 해가는 과정들이 이번 자소서를 써오는 과정 안에, 그런 고민 안에 그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소서를 제가 매우 좋아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오늘 아 역시 잘 썼다. 잘 썼다. 너무 잘 썼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 물론 사학과 그 학생도 잘 썼지만 제가 어제 그 아이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야, 너는 학업 역량가 서울대는 그래 좀 그렇지만 연고대 급은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아이 아까 이 이과 계열로 가는 이 아이는 뭐 서울대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자소서를 내는 학교가 있다면 어느 대학이든 지원해도 가능성이 확 증가된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다른 학생 또 1, 2학년 학생들 내지는 고3 학생들도 자소서가 이렇게 못 들어주게 되면 대학도 바꿀 수가 있구나.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전제가 있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내신이 2.5등급이었나? 2.6등급에서 1.2등급인가 1.3등급까지 올랐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전혀 아닌데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건 이 학생은 만약에 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이나 간다고 하면 일단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 학생의 문제점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교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 그런 학교도 있어요 가끔, 그죠? 근데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상 얘기했듯이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자소서 내지는 그 학생부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라고 그랬죠. 그거 꼭 지키셔서 끝까지 다 한 거 나중에 보내오시면 봐서 뭐 서울대나 고대나 네 서울대 고대 네, 서울대 고대도 원서를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학생부를 최종적으로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의 정말로 괜찮은 자소서였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정말로 많은 거를 막 억지로 많이 너무 많은 거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명문대에 나와 있던 그 뒤쪽에 각 학생마다 자소서 서는 것 중에 서울대나 연고대급만 집중적으로 탐색해서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는 꼭 인재상에 맞춰서 뭔가를 쓰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뛰어난 자소서는 다 뛰어납니다. 인재상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야 그래도 인재상이 어떠서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초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 그 용기 갖고 그냥 학생의 역량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육을 해주시면 정말 아이도 성장하고 나중에 즐거운 학생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학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즐거운 관계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